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 주제를 보고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 매주 그렇듯이 우리 여도운 편집국장님한테 이제 우리 컨텐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먼저 제목을 우리 보통 또 그 편한 얘기를 꼭지라고 그러죠. 제목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보통 어떤 그림을 넣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당연히 그 수요일 날 있었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그 연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매크로 뉴스 준비가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은 이제 전주에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려면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최근에 우리가 너무 매크로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외국 자금으로 헤지펀드를 직접 운영할 때나 아니면 이제 기라성 같은 그 미국의 헤지펀드 고객을 제가 옛날에 현역일 때 서비스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기업 위주로 되게 분석을 하지 한은의 총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공부를 하되 매크로 너무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기업, 산업, 그다음에 그 회사들의 경쟁사, 고객들은 요즘 어떤가 이제 이런 하여간 조금 버텀업으로 기업 보는 거를 좀 더 하여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물론 교수님 보던 시장을 한참 덜 봤지만 한 약 15년 방송하면서 이렇게 각국의 통화 정책과 각국의 금리 이 각국의 그런 수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각국의 GDP가 몇 %인지 사실 관심도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도 보여드리겠지만 어제 파웰 의장이 2시부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분 단위로 주가의 움직임을 지금 모니터해요. 저도 그 그림이 이제 어디 미국 증권사 자료에 나와서 보여드리는데 이건 약간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의 그 투자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준비를 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자, 오늘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 잠깐 하셨던 파월 의장 연설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내용에 집중하자라는 내용까지 뒤에 이제 산업 관련한 이야기도 자동차 산업 얘기를 조금 제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고먼삭스 자료인데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그 정책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면 보통 이제 2시에 그 의장인 파웰이 그 기자들 메이저 언론사 불러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질문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수요일 날 S&P 500의 주가 움직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빨간 박스가 파웰이 기자회견을 한 그 순간. 그래서 실제 기자회견을 할 때는 특히 이제 맨 앞부분은 12월에 금리 인상을 조금 살살 하겠다, slowly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 주식시장이 좀 환호를 했고 약간 강보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표가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약간 놀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끝날 때쯤 파웰이 간단한 보고를 옆에서 들었나 봐요. 주식시장이 환호를 한다. 지금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움찔해서 끝나기 전에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지금 스탠스를 입장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비둘기파로 돌아서는 게 아니고 매파적인 정책을 유지한다는 그 핵심 포인트를 다시 강조를 해서 시장이 못 올라가끔 그 완전히 붙들어매는 그런 네. 걸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좀 해프닝이 어제 있었고 지금 이제 외신이나 이런 블룸버그 이런 걸 보면 이 그 주가의 움직임이 되게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이런 거는 뭐 저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투자가한테는 진짜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단기적인 이벤트로 우리가 알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장면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게 혹시 두루뭉술이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한 기자가 사실 그때는 시장이 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지금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탁탁탁 짚어가시면서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본인의 딱딱 또 시나리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있었겠죠. 네. 예.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12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이전에 길 때 했었던 피봇이 이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제 아까 수요일 날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긴축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아마 내년 2023년에는 금리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가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의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네.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12월은 조금 살살. 대신 내년 2023년은 계속 우리 긴축을 밀고 나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연준의 그 회의가 이제 있는 다음 달 12월 달 내년에 2월, 3월, 5월 이렇게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때 기준금리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 수요일 날 아침 9시 여기 이제 그 막대 그래프인데 왼쪽에 약간 그 짙은 선은 이제 아침 9시고 그다음에 이제 옅은 선 하늘색은 그 시장이 금융시장이 마감이 된 오후 5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 종일 아침하고 이제 오후 늦게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데 12월에는 이제 한 50bp 올리는 걸로 거의 이제 대세가 굳어지고 지금은 그다음에 그 대신 내년에는 계속 최소한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밀고 나간다. 그 인상폭이 가령 2월 달만 해도 오히려 50bp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하여간 12월에 조금 덜 올린다는 것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내년에 상반기 내내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돼도 일단은 관망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하여간 피벗 그러니까 그 입장을 선회한다는 그런 그 스탠스는 아니어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시장이 좀 너무 앞서갔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먼삭스 이코노미스트 글을 보면 이제 그 페드의 그 파웰의 의장 얘기를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금리를 되게 많이 올렸고 이 금리의 그가 이제 경제 총수요, 뭐 소비나 투자 쪽에 어떠한 그 임팩트를 미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고 타이밍 그다음에 매그니튜드 얼마만큼 나타날지는 우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긴축으로 일단 간다. 이제 그걸 되게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동안 보면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 같은 데는 이제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하면서 주택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급냉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총수요도 상당히 견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의 효과, 누적적인 효과를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절대 없다.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어제 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면 빅테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심지어 그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가진 알파벳, 구글 같은 데 주가가 오늘 한 4% 이상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 성장에 좀 기대는 그러한 그 성장주들이 이제 주가가 이틀 사이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과연 레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저는 이제 10월에 시장이 물론 뭐 다우 기준으로 14% 올랐고 S&P도 많이 올라서 파월이
싫어하겠다. 만약에 시장이 10월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으면 파월 의장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살짝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뭐 약간 여담 비슷하게 항상 네, 얘기를 네. 하는 게 파웰은 미국 주가가 너무 급락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네. 경기 침체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거꾸로 S&P 기준으로 지금 S&P가 한 3,700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4,000을 넘어가면 다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따로 노는 그런 약간 버블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요 정도 수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3,500에서 한 4,000 수준. 그래서 네. 실제 수요일 날 회의하고 그럴 때는 3,800, 900 수준이었으니까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했겠죠. 물론 이제 연준이 주가를 공식적으로 타겟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시장이? 그래서 이제 주가를 우리가 한번 시장은 개별 종목도 우리가 네.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시장 전체로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이제 버텀업으로 월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다 이제 합쳐놓은 게 컨센서스라고 하죠. 여기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2022년이 우리 이제 3분기 실적이 기업들이 한 반 이상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3분기는 원래 한 3% 정도 성장을 예상했는데 뭐 메타같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2% 성장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굳어지는 것 같고 뭐 상당히 그냥 실적은 무난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기업이익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7% 성장을 한다. 이게 되게 대단한 게 지금 미국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한 15에서 한 20% 지금 절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특히 대표 기업들, 대기업들, 특히 빅테크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의 역풍을 입는데 실제 그 미국 S&P 500 그 기업을 기준으로 달러가 한 10% 정도 절상되면 기업이익 EPS가 한 1% 포인트 감익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달러가 지난 1년 사이에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올해도 기업이익이 거의 9% 10% 증가하는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기업이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가격 전가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가 명목 기준으로는 지금도 성장을 거의 10% 가까이 올해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업이익이 버텼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11월이니까 올해 이익이 아니라 이제 내년 이익을 갖고 우리가 주가 수익 배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월가 컨센서스는 내년에 기업이익이 그래도 한 5% 증가하는 거 아닌가. 이제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안 믿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낮게. 그래서 이제 내년에 기업이익이 증가가 없거나 약간의 감익을 한다고 치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내년 기업이익 기준 퍼가 16배인데 한 17배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마켓은 한 17배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시장이 절대로 저평가된 건 아니다. 오히려 고평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성장도 내년에 안 좋고 그다음에 금리 주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인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테니까 그래서 주가가 하여간 페어한 어느 정도 뭐 그 적정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약간 고평가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주가가 하여간 이렇게 쉽게 올라가기는 당분간은 어렵다. 아쉽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공부하기에 좋은 그 시기입니다. 네.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말은 시장은 지루할 것이다. 우리가 예. 생각하는 뭔가 활황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아주 시각을 멀리 네네. 봐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을 보니까 기업의 현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돈 많은 기업들은 계속 무언가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럽습니다, 이제 좀. 매크로 지표를 네. 보면서 동시에 기업들의 그 데이터를 버텀업을 같이 보면 실수를 좀 덜해요. 왜냐하면 거시 데이터만 보고 이코노미스트들의 말을 넣으면 이제 경제 데이터는 좀 늦게 후행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이제 미국 증권사 분석 자료인데 미국의 1분기 2분기, 3분기는 이제 그동안 발표된 기업을 놓고 보면 결국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성장과 배당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길게 보고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거나
R&D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M&A를 해서 이제 성장을 만드는 거. 네.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네이버가 미국의 그 기업을 한 푸시마크. 1조 이상 주고 이제 그 M&A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설비 투자는 미국 기업이익이 불확실한데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전년 대비 20% 이상 설비 투자를 지금 증가하시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 R&D도 평균 한 20%에 가까운 지출을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길게 보면 경영진들이 이사회들이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자를 전혀 안 줄이고 또 재미있는 것은 M&A 시장이 죽었는데 1분기, 2분기에는 한 40~50%씩 그 M&A 딜 투자 금액이 줄었는데 3분기 들어서 90%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 이번 주에도 존슨앤존슨이 심장병 치료 관련된 그 회사를 바이오텍 회사를 160억 달러인가 현금을 주고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최근에 인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특이하고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배당은 조금 지금 이제 증가를 시키되 약간 보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증가를 시키고 자사주 매입이 결국 미국 그 증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축인데 네. 1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이 51% 증가했다가 1년 전 대비 2분기에는 그 증가율이 7%로 급격히 둔화가 됐는데 네. 3분기 들어서는 마이너스. 자사주 매입이 그 작년 대비 20% 감소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당장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배당에 조금 인색해지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지금 축소를 시키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떤 의미도 있냐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는 시기를 정할 때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저평가가 됐으면 그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 미국은 항상 소각을 하죠. 네. 이제 그러는데 브룩셔 헤더웨이 같은 데가 이제 워런 버핏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2분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그렇게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걸지도 몰라요. 미국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왜냐하면 저평가가 안 됐으니까 굳이 왜 지금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냐. 좀 더 기다리자. 이제 그런 그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투자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청신호죠. 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안 한다라는 거는 주가가 지금 그렇게 나쁜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가장 그 주안점이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자사주 매입은 조금 이제 후순위로 밀린 거고 그다음에 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전혀 저평가 국면은 아니라고 경영진이 생각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돈 많은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는 아낌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성장이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나 그러한 부분들로 나타났을 때의 주가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인 것 같고요. 반면에 바이오 회사들은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보면 최근에 뭐 채권 시장 돈이 안 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네. 하고 특히 그 스타트업 단계인 바이오들이 지금 자금난이 뭐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VC들도 돈이 회수가 안 되고 근데 이제 미국도 보면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어려워서 바이오 중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다국 그 빅파마랑 그 신약 개발을 해서 이제 로열티들이 기대가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현금난에 봉착을 해서 미래에 받을 앞으로 받을 로열티 권리를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받는 그런 회사가 많다. 이제 이거는 이제 되게 빡빡하게 자금난을 미국의 바이오 회사들이 겪는다는 얘기인데 또 반면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건데 한 2, 3일 전에 바이오 쪽에 그 투자들, 그러니까 VC들이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거의 상반기에는 투자가 없었는데 최근 2~4달 동안 보면 약간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한 바이오를 중심으로 투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새로 기업들한테 이제 초기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주주였던 회사들이 VC들이 그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 성장하고 R&D 계속 진행하려면 이제 그런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이제 늘어났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리스크 애피타이트,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조금 더 돌아서는 그러니까 약간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은 틀리죠. 채권 시장은 지금 살 얼음을 걷는 듯한 진짜 불안한 국면인데 네. 주식 시장은 좀 더 길게 보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내년에 경제나 주가의 바닥이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선 아마 좀 펀딩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VC들이 조금 투자를 약간 그 물꼬를 트는 그런 모습. 그런 면에서는 약간 요건 또 그 청신호,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주가도 좀 많이 하락했고 이렇게 잠잠한 상태니까 이들 V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투자할 수 아주 있을 싸게 때는 아주 그러니까 적게라고 본인 볼 수 있겠죠. VC들이 이제 갑인 입장에서 좋은 가격에 기업을 평가해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약간 그 뭐 패가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이죠, 되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아베오라는 바이오 기업을 8천억에 인수를 했거든요. 물론 뭐 VC도 아니고 그 아베오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 인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LG엔솔은 전혀 어떻게 무관해 보인다 싶은 바이오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의외였어요. LG엔솔의 그 모회사인 LG화학이 네. 이제 현금으로 다 인수를 하는 거고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에 이제 LG화학이죠. LG가 한다 그러는데 이제 한국 같으면 20%만 보통 인수를 하니까 한 2천억만 썼을 텐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 딜을 못 합니다. 다 줘야 된다. 당신이 좋아하는 기업이면 다 가야지. 그래갖고 이제 현금으로 8천 몇백억을 주고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확실히 이런 좀 스타트업이나 성장 초기 국면의 회사들은 밸류에이션 우리 뭐 상장 기업들 중에도 뭐 그 전기차 관련 회사들 주가들 뭐 한 7, 80%씩 빠지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맞습니다. 네, LG 엔솔이 아니고 LG 화학이 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정드리고요. 이제 자동차 이야기. 요즘에 특히 완성차 쪽은 너무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해외에서도 계속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성차들의 실적은 괜찮지만 이제 네. 미래가 조금 안 좋아서 그쵸. 이제 주가가 선반영하는 그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안 좋은 거고 뭐 BMW 같은 데도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나와서 훌륭한데 전망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매월 국내도 뭐 자동차 그 협회가 있지만 이제 매달 그 이제 그 전달에 자동차 관련 생산 그다음에 뭐 차종별로 비중 그다음에 재고 이런 걸 보는데 재고가 되게 이러한 그 경기 관련 시클리컬 산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되게 악재여서 그 해당 기업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지금은 재고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어서 재고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 업종이 좀 정상화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보통 때랑은 이제 다른 상황인데 10월 미국 자동차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평균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1년에 자동차가 한 1,700만 대 정도 팔립니다. 중국이 한 2,600, 700만 대 팔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200만 대 좀 덜 팔려요. 근데 미국이 이제 부품을 못 구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특히 못 구하고 그래서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보통 때 1,700만 대 연율로 팔리던 게 한 6, 7월 달만 해도 한 1,300만 대, 1,350만 대.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재고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미국의 자동차 딜러 그 쇼룸을 가면 자동차 그 전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국내도 보면 여기 건너편에 현대차 여기 커피빈하고 같이 하는데 보면 자동차 전시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생산이 늘고 있다. 그래서 10월 달에 1,500만 대. 그러니까 9월 달만 해도 1,350만 대를 연율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월 거를 곱하기 12 계절 시즈널리티를 반영해서 연율화로 계산을 하는데 전월 대비는 10%, 작년 동기 대비는 14%. 그래서 자동차 생산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 부품을 쉽게 구해서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그동안 우려가 특히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그동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고차 가격은 이미 많이 떨어졌고 오늘 실적 발표한 카바나가 전망 그 중고차 가격도 앞으로 되게 더 많이 떨어질 거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도 이제는 점점 가격 인상은 전혀 없고 오히려 가격이 좀 인하.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라고 보통 하죠. 딜러들이 이제 할인을 해주는 게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더 좋은 뉴스는 우리 이제 재고 보통 1,700만 대를 자동차 산업이 1년에 팔고 재고를 한 3,400만 대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 파는 거에 한 20%를 재고로 갖고 가는데 그 재고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20만 대 수준밖에 안 됐어요. 네. 진짜 재고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재고가 한 150만 대로 많이 늘어서 재고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재고도 늘어나니까 조금 팔 수 있는 여력도 늘어서 자동차 판매도 늘고 지금 이제 생산도 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좋은 거지만 우리 이건 다 이미 아는 거고 인플레이션 측면에 있어서 공급망 문제가 일부 업종 특히 가장 업종 중에 큰 데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는 시장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이런 데에서 공급망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는 것이 확연하게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문제의 해결로 인해서 이제는 만드는 족족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사실 가지고서 자동차 업종을 바라봤던 그 시각이 최근 한 2달 사이에는 그러나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 자동차를 못 산다 혹은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런 스탠스로 완전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값이 지난 코로나 사이에 한 30-40%씩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평균 그 라이트 비에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승용차 SUV 평균 단가가 판매가가 46,000달러. 국내에도 뭐 현대차들 판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뭐 고가여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네. 특히 이제 할부금융 금리가 더 리스크 금리가 올랐으니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예. 그런 상황을 염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에 내년에도 얼마나 이게 꺾이는 이슈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산업 이야기는 자동차 쪽에 대한 소식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